(16일부터 17일) 새벽까지 충남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낙뢰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 북부에는 18일 120mm 이상의 비가 추가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충남에 서울 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 조성이 추진됩니다. 지방도시 활성화와 서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남 도립대가 공무원 배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입생 유치도 활발한데 지방대의 위기 극복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해안해상에서 잠수 장비를 활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획한 양은 100kg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16일부터 17일 새벽 6시까지 충남 지역에 100mm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역별 강수량은 부여가 107mm로 가장 많았으며 서천과 천안이 각각 101mm와 98mm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청양에는 시간당 60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남 곳곳에서 낙뢰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령과 금산에서는 낙뢰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으며 부여와 금산 등 6개 시군 마을 주민 110여 명은 침수를 우려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는 밤사이 160건이 넘는 비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남 지역에 18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고 충남 북부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논산과 계룡 등 4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복지지원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한 52명의 학생에게 긴급 복지지원금 2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충남본부와 연계해 쌀과 반찬 세트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긴급 생계물품을 지급했습니다. 또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심리상담 지원과 생필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서울시가 보령에 서울 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17일 도청에서 서울시와 보령시, 충남개발공사 등과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주택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 활성화와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보령에 3,000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을 조성하고 휴양과 의료, 교육 등 특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지와 사업비, 완공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충남도와 서울시는 교류 강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관광 교류 확대와 원예산업 육성 협력,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교는 신입생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하는 등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충남도립대학교가 90% 이상의 신입생 충원율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58명의 공무원을 배출한 충남도립대학교.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연평균 65명의 학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특히 토지행정학과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정원의 60% 이상을 공직자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립대는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홍보도 많이 왔었고 공무원의 배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배출의 요람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충남도립대. 최근 3년간 충남도립대의 충원율은 충청, 대전, 세종 지역의 전문대학 평균 충원율보다 높았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에는 세 지역 평균보다 22.9%포인트 높은 99.1%의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0.9%포인트 높은 97.8%를 달성했고 심지어 올해는 100%의 충원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새 지역 평균보다 13.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충남도립대는 공직 진출을 위한 학과별 맞춤 수업과 졸업생 대상 수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신입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직 진출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개편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인재 간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공직 진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터디 카페로 꾸며진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고 인터넷 강의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는 매 학기 모의고사를 실시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공립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정말 편안하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 속 충남도립대의 공무원 배출 지원 정책처럼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태안에서 불법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태안 인근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한 일당 4명을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저에서 서식하는 해삼 약 100kg을 포획하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과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 장비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잠수 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태안군이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 안전관리관을 운영합니다. 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이아름 농촌지도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도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태안군 농작업 안전관리관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농작업 안전관리관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 및 조언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태안군은 마을 지도 인력을 안전관리관으로 활용키로 하고 21에서 22년도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사업 선정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6월 태안읍 어은일이 이장을 포함한 5명을 안전관리관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네, 농작업 안전관리관이 영농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네, 지난해 위촉된 5명의 농작업 안전관리관은 24년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에 투입돼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영농교육을 통해 82개 마을을 돌며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 농작업 사고, 농기계 사고 등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 현장의 반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현장 영농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농촌은 고령자가 많아 안전사고에 취약한데 영농기술지도와 더불어 안전에 대해 몰랐던 부분도 알게 돼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영농 현장을 직접 겪어온 이웃들이 강사가 돼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강의를 해주니 이해도 잘 된다며 교육을 반기기도 하셨습니다. 태안군은 국제노동기구가 규정한 세계 3대 위험산업에 농업이 포함될 만큼 농작업 시 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농작업 안전관리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농업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필두로 교육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이아름 농촌지도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지하 공간 침수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한 사고였지만 안전 관련 기관들의 대책마련 부실과 또 안일한 인식이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감사원이 대형 참사 이후 지하차도 등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지하차도에 차량이 떠 있고 119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충북 궁평 2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의 공통점은 지하차도가 침수되고 있는데도 차량 진입 통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사 이후 감사원이 전국 지하공간 침수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전국 지하차도 1000여 개 가운데 16.8%인 180여 곳은 홍수 발생 시 침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50여 곳은 주변 하천 등의 수위 정보와 연동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수 사고 이후 지하차도에 비상탈출 시설이 설치됐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지하차도 180여 곳 중 89.6%인 160여 곳은 내부 고립 시 비상탈출구와 비상사다리 등 탈출 시설이 없었습니다. 또 지자체들이 지하차도 40곳에 자동 차량 진입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17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지만 안전대책 실현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난 관련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련 예산도 계속 삭감되고 있는 추세고 재난이나 재해와 관련돼서 예방 사업에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환경부, 국토부 등의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트레일러 차량이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17일 오전 11시 10분쯤 예산군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고덕IC 인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 차량이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트레일러 운전자와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트레일러 차량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마련된 공간인 제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밤 9시쯤 공주 계룡면 월곡리의 한 제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제실 일부와 가재 도구가 소실되는 등 1,0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탄소 중립 선도도시 선정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진시청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성환 당진시장과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대체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토론회 이후에는 탄소 중립 참여 서약을 하는 핸드프린팅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김봉균 당진시의회 탄소 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탄소 중립 도시 선정을 위한 협력과 실천을 부탁했습니다. 태안군이 청년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태안군은 17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으로 남면 몽상리 일원에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귀농 귀촌인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안군은 사업지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150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20개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